오늘은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래 살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열심히 사신 분들, 묵묵히 버텨오신 분들, 가족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고 살아오신 분들.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아주 나중에 아무도 없는 조용한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꺼내시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걸 그렇게 붙잡고 살았을까?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2번, 3번, 10번 만나는 분마다 결국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평생을 전혀 다르게 사신 분들이 마지막에 똑같은 후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는 바로 그 후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마음 한켠에 이미 알고 계신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아야지. 그런데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러셨을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버텨야 했으니까요. 자식들 앞에서 흔들리면 안 됐으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붙잡았던 것들이 처음부터 짐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돈을 붙잡았던 건 가족이 굶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체면을 붙잡았던 건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부모이고 싶어서였습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썼던 건 그게 곧 내 자리를 지키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틀린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 그 상황에서 가장 최선을 다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스스로를 탓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잘못 사신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사셨습니다. 다만 열심히 붙잡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힘이 되어주던 것이 언제부터인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해보려 합니다. 살다 보면 이상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딱히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멈춰 서게 되는 순간, 분명히 예전엔 그게 힘이 됐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 한다는 마음, 남들 앞에서 당당해야 한다는 마음,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 그게 저를 일어나게 했고, 그게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마음이 더 이상 저를 일으켜 세우지 못했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살아온 시간의 무게가 쌓인 겁니다. 수십 년을 붙잡고 살다 보니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몸이 먼저 알아버린 겁니다. 머리는 아직 괜찮다고 하는데 가슴은 이미 지쳐있는 상태. 그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걸 붙잡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찾아왔을 때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못 들은 척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이유로, 지금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그 질문을 다시 마음 깊숙이 밀어넣습니다. 그렇게 1번, 2번, 수십 번 밀어넣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질문이 스스로 걸어 나오는 때가 옵니다. 막을 수가 없는 순간입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자리, 혼자 앉아있는 저녁, 별1간 찾아오는 그 고요함 속에서 그 질문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아주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을까? 이 질문이 찾아온 적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찾아왔던 그 순간이 후회가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후회는 드라마처럼 오지 않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는 장면도 아니고 무언가 크게 잘못되는 순간도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날, 아주 조용한 순간에 살며시 발소리도 없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순간입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 자리,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 자리에서 문득 혼자가 된 느낌이 드는 순간, 다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나만 조용히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 저 사람들은 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나는 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스치는 순간, 또 이런 순간도 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보다가 젊은 날의 내 얼굴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때 그 눈빛, 참 많은 꿈이 있었던 눈빛, 참 많은 것을 하고 싶었던 눈빛. 그런데 그 꿈들이 어디로 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순간, 혹은 이런 순간입니다. 밤에 혼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데 오늘도 남의 눈치를 봤다는 걸, 오늘도 하고 싶은 말을 참았다는 걸, 오늘도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는 걸 문득 깨닫게 되는 순간, 억울한 것도 아닙니다. 원망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슴 한켠이 조용히 저려오는 그 느낌, 그것이 후회의 시작입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혼자 그 감정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는 것. 지금 이 순간, 이 말이 마음에 닿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계실 겁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아주 보편적인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후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붙잡고 살았기에 우리는 그토록 조용히 저려오는 감정을 가슴에 품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을 붙잡고 사셨던 것.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면 가장 먼저 내려놓았어야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바로 남의 시선과 체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을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까? 옷을 고를 때도, 말을 할 때도, 심지어 밥 한 끼를 먹을 때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하면 창피하지 않을까? 저 집보다 못해 보이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체면도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체면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체면이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한다고 배웠고, 체면을 지켜야 가족이 빛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못했고, 도움이 필요해도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울고 싶어도 꾹 참았고, 쉬고 싶어도 쉬지 못했습니다. 체면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체면이 나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토록 의식했던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시절 내가 그렇게 신경 썼던 그 시선들은 지금도 나를 보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기억조차 못합니다. 내가 그날 어떤 옷을 입었는지,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나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나만 그걸로 평생을 무겁게 살았습니다. 남의 시선을 지키는 동안 나 자신의 시선 은 지키셨습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챙기는 동안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챙기셨습니까? 그게 세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 내려놓았어야 했던 것. 남의 시선. 그리고 그 시선에 맞추느라 잃어버린 나 자신의 모습. 두 번째는 이것보다 조금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것. 세 번째보다 더 오래 붙잡고 있었던 것. 그리고 세 번째보다 훨씬 더 많이 아팠던 것. 바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고개를 저으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았어. 나는 그냥 묵묵히 살았어. 그런데 잠깐만요. 묵묵히 살면서도 마음 한켠에서 이런 생각이 든 적 없으셨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알아줘야 하지 않나?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면 알아줄 법도 한데 왜 아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할까? 그 마음, 인정받고 싶다는 말을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지만 평생 가슴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던 그 마음. 우리 세대는 특히 더 그랬습니다.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받고 싶은 것을 달라고 말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그냥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렸고, 20년을 기다렸고, 어떤 분들은 평생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정이 왔을 때 충분하다고 느끼셨습니까? 자식이 엄마 고마워요.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평생의 기다림이 한 번에 채워지던가요? 아니었습니다. 잠깐은 좋았습니다. 잠깐은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또 허전해졌습니다. 금방 또 그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정은 밖에서 채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알아줘야 채워지는 것이라면 그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 순간 다시 비어버리는 겁니다. 평생을 남의 손에 들고 다닌 겁니다. 내 마음의 열쇠를. 그래서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서러웠던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그 허전함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가장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다만, 그 마음을 밖에서만 찾으려 했던 것, 그 마음을 채워줄 사람을 기다리기만 했던 것, 그게 우리를 가장 오래, 가장 깊이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깊이 붙잡고 계신 것.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실, 이건 말씀드리기가 가장 조심스럽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탓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언가를 버리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냥, 오래 살면서 느낀 것을 조용히 꺼내놓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가장 오래, 가장 깊이 붙잡고 계셨던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옳았다는 믿음입니다. 처음 들으시면 고개를 갸웃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맞습니다. 열심히 사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치셨습니다. 그 삶은 진짜였습니다. 그 헌신은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나는 잘 산 거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내 선택은 옳았다. 내가 이렇게 참았으니 나는 틀리지 않았다. 그 믿음이 힘이 됐습니다. 버틸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식이 다른 선택을 했을 때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는 마음. 배우자가 다른 생각을 가졌을 때 내 방식이 옳다는 마음. 세상이 달라졌을 때
예전 방식이 맞다는 마음. 그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놓아버리는 순간 지금까지 살아온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붙잡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놓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멀어져도, 배우자와의 사이가 차가워져도, 오랜 친구와 멀어져도 내가 옳다는 그 믿음만은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믿음이 여러분 곁에 남아있던가요? 자식이 곁에 있던가요? 배우자가 손을 잡아주던가요? 친구가 옆에 있어주던가요? 내가 옳았다는 것, 그걸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떤 어르신께 드렸을 때 그분이 한참을 말씀이 없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아. 내가 이긴 것 같은데 진 것 같더라고. 이기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냥 인정받고 싶었고, 그냥 사랑받고 싶었고, 그냥 소중한 사람이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는 알게 됩니다.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곁에 있는 사람, 함께 있는 시간, 그냥 손 한번 잡아주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평생 붙잡았던 것보다 훨씬 더 소중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무거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불편하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가슴이 먹먹하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린 건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단 하나,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내려놓는 것을 약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버티는 것이 강한 것이고, 붙잡는 것이 책임감 있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그 가르침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흐릅니다. 막히면 돌아서 흐릅니다. 돌에 부딪혀도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그 강물이 힘이 없어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흘러가는 것이 강물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냥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을 내려놓는다는 건 더 이상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시선을 되찾겠다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건 사랑받기를 포기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나 스스로를 먼저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았다는 믿음을 내려놓는다는 건 내 삶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보다 더 소중한 것을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할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깨가 가벼워집니다. 숨이 편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조금 덜 무겁습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얻는 자유. 살아봤기 때문에 비로소 알게 되는 자유. 젊은 사람들은 아직 모릅니다. 오래 살아보신 분들만 알 수 있는 삶의 가장 깊은 가벼움. 어떤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내려놓고 나니까 비로소 내가 보이더라고. 평생을 살았는데,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안 보였다는 겁니다. 남의 시선에 가려져 있었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에 가려져 있었고, 내가 옳아야 한다는 믿음에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내가 보였다는 겁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참 많은 것을 해온 손. 느려진 걸음이지만 참 먼 길을 걸어온 걸음. 낮아진 목소리지만 참 많은 것을 담아온 목소리. 그 자체로 충분한 삶이었다는 것을
내려놓음은 끝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시작입니다. 진짜 나로 살기 시작하는 것. 진짜 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 남은 시간이 얼마이든 그 시간을 가장 나답게 사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려 합니다. 남의 시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옳았다는 믿음,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무언가를 버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바꾸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조금 더 이해하셨으면 했습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봐 주셨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 답을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속에서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다만 그 답을 알게 되셨다면 이제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